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해드립니다. 취업 GPT 김현지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취업 GPT 어쩌다 보니까요, 이 기자님과 저랑 둘이서 연지연지한 날이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이 건쌤 대신 나오신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진현지 캐스터님께서도 잘 네. 아시겠지만 투데이 잡스에서 제가 이 이슈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최근에 좀 한 적이 있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은행 업계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증권 쪽과 접점이 굉장히 커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와 관련된 네. 사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계기가 돼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대체 오늘 주제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네, 이제 빈대 공포라고 할 수 있는 네, 아. 빈대 포비아입니다. 요즘 정말 SNS에서도 빈대로 핫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빈대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게 사실 우픈 사실이긴 한데요. 빈대가 또 뭔지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뭔지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노린 제목에 속하는 이제 네. 곤충인데요. 이제 동물의 피를 원래는 빨아먹고 살고 그 기존에는 사실 동굴 속에 박쥐에 기생하면서 살았던 그런 곤충인데 이제 네. 문명이 발달하면서 숙주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간으로 바뀐 건데요. 이게 영문명으로 이제 베드버그라고 해서 이제 침대, 네. 예, 침대에 베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벽의 틈에서도 발견이 되겠지만 이제 네. 침대에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기어 나와서 사람도 이제 동물이기에 네. 피를 빨아먹고 사는 어머. 그런 곤충을 뜻합니다. 모기만 지금 흡혈을 한다고 해도 너무너무 간지럽고 그렇죠. 몸이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빈대도 이 흡혈을 한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징그럽고 아까 사진도 봤듯이 너무너무 네.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빈대에 물리면 그렇게 또 간지럽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모기보다 훨씬 더 간지럽고 어. 부푸는 정도도 좀 모기보다 좀 큰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빈대가 모기보다 이제 지능도 떨어지고 혈관을 찾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일단은 물고 보는 거예요. 사람 피부를 이제 물고 피가 잘 나오는 네. 곳을 그냥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몇 번씩 물리면 이제 붉은 반점처럼 계속 피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두드러기처럼. 네. 그래서 이제 또 물면은 혈액 응고 방지 성분을 이제 피부 안으로 주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면역 반응을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제 피부를 가렵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 이게 사실 지난달부터 이제 프랑스나 네. 영국, 뭐 유럽 각지에서 이제 출몰을 했다. 뭐 네. 그래서 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 뭐 영국의 경우에는 지하철 의자에서 이제 빈대가 기어나가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급증하는 빈대에 좀 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빈대가요,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에 좀 없지 않나 싶은데 네. 또 우리나라에도 출몰했다 이런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사실 없어졌다고 보시면 좀 쉬우실 텐데요. 이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미 조상들도 빈대가 그동안 나왔었기 때문에 횃불 같은 걸로 빈대를 잡아왔다 그런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80년대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빈대가 거의 이제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제 새마을 운동의 이제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좀 살충제가 많이 부쩍 늘어났다든지 또는 70년대 이제 연탄 난방에 의해서 뭐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아예 네. 없어진 건 아니고요.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조금씩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빈대가 없었다가 다시 생긴 줄 알았는데 네. 정말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게 맞네요. 그렇죠. 네, 이게 보이기 다시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뭐 들어온 사람들이 빈대를 좀 붙여서 왔다, 막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하게 변화를 네. 하면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여행객하고 이주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 빈대가 나 그럼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현재 문제가 되는 빈대도 사실 이제 유학파, 외국파, 해외파거든요. 유학파 빈대. 네, 네. 그래서 빈대가 이제 총 23개 종류가 있는데 사실 사람을 무는 빈대는 단 두 종류뿐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빈 날개 빈대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제 아열대에 서식을 하는 그런 네. 종인데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채집된 빈대가 빈날개 빈대가 좀 많았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빈대 종류가 23종류나 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발생을 하다가 결국에 갑자기 폭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사실 프랑스에서 빈대가 대부분 창궐한 네.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과학계에서는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는 하늘길이 닫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계속 못 다니다가 엔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 이제 빈대가 사람들을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기회가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밖에도 또 기후 변화도 빈대 그렇죠. 확산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 유럽에서 왜 그 최근에 네. 지난 여름에 40도에 가까운 좀 고온 현상이 좀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제 집안 온도가 25에서 26도만 돼도 사실 빈대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데 5, 6일이면 충분한 그런 그래요? 서식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10일 정도 걸리는 게 5, 6일로 줄어들고 그냥 상황 자체가 너무 빈대가 출몰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 됐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아마 한몫 거둘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해외에서 지금 중고 거래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 옷이라든지 뭐 중고 가구라든지 네. 책이라든지 빈대가 묻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그런 여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기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요즘 중고 거래가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빈대가 무서워서. 맞습니다. 네, 결국에 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기후 문제와 엔데믹 그리고 경제 상황 때문인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로 선택하신 이유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빈대가 나타났다, 네.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네. 다양한 관점에서 그럼 빈대가 출몰했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좀 유추하는 힘을 기르면 취업에 네.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빈대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아까 잠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영향을 있다고 하시던 것 같아요. 네, 주식도 굉장히 출렁였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해충으로 분류가 네. 되다 보니까 그냥 가장 큰 거는 피해일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에서 빈대가 급증하기 시작한 게 사실 2019년이었는데 네. 이때 치료비 명목으로 나간 금액만 1,18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물려서 난 상처를 치료하는 네. 그런 것뿐이 아니라 네. 이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와.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그러네요. 아니면 뭐 삶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네.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요. 네. 심지어 올해는 프랑스에서 올해 이제 10월까지 3,243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어마무시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자다가 조금만 간지러워도 정말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데 네. 빈대가 그렇게 간지럽다고 하니까 이 경제적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방역비는 물론이고요. 이제 가구나 뭐 교체해야 되는 게 너무 맞네요. 많아지잖아요. 네. 이제 파생 비용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주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빈대가 많이 창궐한 지역에서는 이제 이동 수요 감소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비 또한 줄어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 또한 염두를 좀 해야 하고요. 또 여행 수요 급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미리 나 그럼 올해 겨울에 뭐 프랑스나 영국 가야지 막 이러시다가 네. 이제 취소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즉 국내외에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네.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사람들도 좀 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사실 네. 사드 이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이제 쟁이러 오는 중국인들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인 여행객들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좀 네. 회복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도 기대가 나왔는데,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여행 오는 여행객 숫자가 이제 줄고 중국 있어요. 네, 월 평균에 4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드 네. 사태 이전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도 이렇게 줄고 있는 사실이 있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방역을 좀 많이 하면 방역업체 입장에서는 좀 이득을 보는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어떨까요? 이게 사실 오픈 상황이기는 한데 네.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그 기상캐스터님께서 주식 얘기 주셨는데 네. 이제 살충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등의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가구당 표준 살충제를 사용해서 이제 감염된 소지품을 좀 소독하고 교체하는 데만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빈대를 퇴치하는 거에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 게 높은 온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류 관리기라든지 네. 뭐 스팀 청소기, 뭐 빨래 건조기 이런 가전수도 네. 함께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2일 기준으로 그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발표한 네. 내용에 따르면 살충 방충제 온라인 쇼핑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네. 110% 정도 우와. 급증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상세하게도 나와 있는데 스팀 청소기 경우 38%, 침구 청소기 경우는 83%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면 수혜를 보고 있는 산업들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알아가야 할 지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부분은 주가가 좀 뛰었다, 네. 어떤 살충제가 잘 팔린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 가전 수요가 늘 수 있고 뭐 이런 전망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이제 기업들이 내가 네. 이제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를 좀 바라보시면은 마케팅적인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 있으실 네. 거고요. 이제 어떤 기술이 좀 발전하고 있나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이제 새로운 산업의 이제 수요도 확대를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 사례 중에요. 눈에 띄는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사실 국내 사례에서는 이제 주가가 뛰듯이 네. 이제 치료제 어떤 살충제가 좋다더라 그냥 요 정도였는데요. 이제 외국 사례가 조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콩의 한 여행사에서는 네. 한국에서 빈대를 잡은 첫 고객에게 네. 이제 비용을 환불해주겠다라는 그런 빈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빈대 마케팅. 여행 업계에서도 이제 빈대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네. 우려를 내비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케팅 요소로 아예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방역에 좀 자신감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제 스타트업들의 활약도 네. 좀 보이고 있는데 영국의 스타트업 중에 이제 스포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마트 해충 모니터링 서비스를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뭐 세스코 같은 건가요? 저희 나라로 치면? 예, 비슷한데요. 이제 대신 여기는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네. 이제 IoT라고 하거든요. 그 IoT 하고 이제 해충 감지 센서를 탑재를 한 그런 시스템을 부착을 해요. 예를 네. 들면 지하철 좌석에 이거를 하나 딱 부착을 하면 빈대가 나타났네, 이제 해충이 감지되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감지가 되면 이제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내고요. 아. 그럼 관리자가 즉각 와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림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지금까지 약 9개 호텔에 4,500개 장치를 설치를 하고요. 지금 빈대 창고라는 곳이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4개국 정부와도 협력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한 빈대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글로벌해요. 또 이제 핀란드 스타트업 중에 이제 발파스라는 곳 역시 이제 네. 좀 비슷한 곳인데요.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빈대 퇴치 솔루션을 개발을 한 곳입니다. 이제 침대 다리에 이 스마트 제품을 설치를 하면 빈대들이 네. 다 여기로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트랩에 모이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네. 이 트랩만 이제 비워주면 빈대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혹시 그 국내 사례 중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에 조금 발을 디디려고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게 없을까요? 빈대 아마 관련 산업에서. IoT 쪽 네. 이제 빈대 이제 해충 관련 네. 스타트업뿐이 아니고 그냥 원래 IoT를 좀 다뤄오던 그런 스타트업들은 지금 이런 시도들을 조금씩 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아닌 이상은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빈대가 창궐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네.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지금 빈대가 출몰하고 있는 거니까 네. 또 어떻게 움직여질지 앞으로가 조금 생각이 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